야, 강아영 너 또 저런 옷 입었냐? 돈도 없으면서 학교는 왜 와? 그냥 공장이나 가지. 같은 반 친구인 유진이 툭 던진 말에 아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부잣집 딸로 늘 명품 옷을 입고 다녔으며 아영을 얕잡아 보았다. 아영은 그들의 조롱을 익숙하게 견뎌냈다. 밤늦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아영은 낡은 우산을 펼쳐 들었다. 그때 길게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한밤중이었다. 아영은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갔다. 빗물에 흠뻑 젖은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싸늘했다. 아영은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고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으로 사두었던 따뜻한 우유를 꺼내 노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대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마친 그녀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다. 노인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다. 아영에게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 있었다. 바로 낡고 빛바랜 그림책이었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아영은 잠들기 전마다 이 그림책을 펼쳐보곤 했다. 그림책 속에는 부모님이 직접 그린 듯한 알 수 없는 상징들과 짧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그림들은 단순한 사파가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었다. 아영은 이 그림책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며 가끔씩 그림책 속 상징들을 보며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지만 그 의미나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왜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책 속 그림들을 따라 그리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그녀는 또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역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JK그룹의 젊은 CEO 이준혁, 리준혁은 차갑고 냉철하며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특히 그는 위선적인 우아함을 가진 여성들을 극도로 혐오했다. 이는 그의 과거 아픔과 관련된 깊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교양 있고 우아한 모습으로 사교계에서 찬사를 받았지만 뒤로는 물질적인 욕망과 불륜에 빠져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어린 준혁은 어머니의 위선적인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고 이후 그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돈과 권력을 좇는 위선적인 여성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그는 그들 속에서 더욱 고독하고 차가워졌다. 그는 어머니가 사용했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조차 역겹게 느꼈다. 준혁의 사무실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가죽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다. 준혁은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고 감정적인 것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의 눈에는 성공과 효율만이 존재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보다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며 자신을 단련했다. 그의 삶은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고 외로웠다. 아영의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은 준혁의 차갑고 냉소적인 세계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다. 그들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강아영, 강애영의 평범하고 고단했던 일상에 갑작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영은 병원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아영이 밤낮 없이 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아영은 아버지의 병실 앞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절망에 빠져 있던 아영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인 것은 학교 게시판에서였다. JK그룹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거창한 제목 아래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 기회 제공과 파격적인 급여 조건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JK그룹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었고 그곳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아영은 이 기회가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뛰어난 성적과 성실함이 서류 전형에서 눈에 띄었고 놀랍게도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며칠 후 아영은 JK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높이 솟은 빌딩은 마치 거대한 성 같았고 아영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낡은 원피스에 다른 운동화 차림의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면접자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장으로 들어섰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아영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숨을 멈췄다. 면접관들 중 가장 중앙에 앉아있는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영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JK그룹의 젊은 CEO 이준혁, 리준혁이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모습은 아영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준혁은 이미 수많은 지원자들의 거칠애와 과장된 모습에 질려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 능숙하지만 진심 없는 답변,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치는 탐욕은 준혁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아영의 낡은 옷차림과 긴장한 표정, 그리고 어설프게 묶은 머리는 다른 지원자들과 다를 바 없는 위선적인 우아함을 연출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그는 아영에게 처음부터 편견을 품었다. 강아영 씨. 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JK그룹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당신의 이력서는 다소 특별해서 말이죠. 그의 눈은 아영의 낡은 옷과 손에 난 작은 상처들을 훑었다. 그의 질문은 비꼬는 듯 들렸고 아영은 순간 당황했다. 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JK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적인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제 학비를 벌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JK그룹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저의 성실함과 노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절박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준혁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솔직하군요. 하지만 저희는 동정을 사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신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준혁의 비판적인 시선과 싸늘한 분위기에 위축될 뻔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저는 비록 내세울 만한 스펙은 없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JK그룹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패기가 담겨 있었다. 면접관 중 한 명인 김 부장, 미스터 킴 요은 아영의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준혁의 질문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아영의 진솔함과 패기에 주목했다.
그는 아영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순수함과 함께 놀라운 잠재력을 보았다. 면접이 끝난 후 준혁은 모든 지원자들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영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었다. 저런 애는 금방 포기할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다른 애들과 다를 바 없어. 하지만 김 부장은 달랐다. 준혁 대표님, 강가영 학생은 어떻습니까? 스펙은 부족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된 열정과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대표님의 비서팀 인턴으로 추천합니다. 준혁은 김 부장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김 부장이 왜 저런 낡은 옷차림의 고등학생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끈질긴 설득과 그의 논리적인 주장에 결국 마지못해 아영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영에 대한 편견과 함께 그녀의 위선적인 우아함을 벗겨내고 싶은 묘한 충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영은 합격 통보를 받고 기뻐했지만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앞날에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그녀의 JK그룹에서의 인턴 생활은 그렇게 차가운 시작을 알렸다. 강아영, 강 A영의 JK그룹 인턴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다. 이준혁, LE준혁 CEO의 비서팀은 소문대로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였다. 특히 준혁은 아영에게 유독 가혹했다. 그는 아영이 곧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힘든 업무와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들을 제시했다. 강아영 씨, 이 서류들 오늘 중으로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분류 기준은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자료들도 찾아보고. 준혁은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아영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다. 아영은 밤샘 근무를 밥 먹듯이 했다. 서류를 분류하고 자료를 찾고 복사 심부름을 하는 등 비서팀의 온갖 잡무는 아영의 몫이었다. 다른 동료들은 아영의 어리숙한 모습을 비웃거나 그녀에게 자신들의 일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특히 비서실장, 장미영 실장, 다이렉터장 측들은 준혁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야심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영이 준혁의 비서팀에 들어온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아영의 낡은 옷차림과 어린 나이를 비웃으며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준혁에게 보고하는 등 아영을 괴롭혔다. 아영 씨, 어제 대표님께 보고한 서류에 오타가 있었어요. 대표님이 실망하시던데요. 역시 고등학생 인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장 실장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아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준혁이 던진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복잡하게 뒤섞인 서류들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분류하고 아무도 찾지 못했던 오래된 자료들을 놀랍도록 빠르게 찾아냈다. 매일 밤 그녀는 낡은 그림책 속 상징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림책 속 상징들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평온함과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의 사무실에 비상이 걸렸다.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투자자 회의에 필요한 핵심 계약 서류가 다른 서류들과 뒤섞여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회의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모든 직원들이 서류를 찾기 위해 패닉에 빠졌다. 준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찾았나? 당장 찾아내. 만약 이 계약 서류를 찾지 못하면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준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얼어붙게 했다.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더미를 뒤졌다. 장 실장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지둥했다. 그때 아영이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다가섰다. 저, 대표님, 혹시 이 서류 말씀이십니까? 아영은 아무렇게나 뒤섞인 서류 더미 속에서
손을 뻗어 정확히 계약 서류가 들어있는 폴더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했다. 이 계약 서류는 지난주 수요일 대표님께서 이사회 보고 자료와 함께 받으셨고 김 부장님께서 최종 검토 후 대표님 책상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류함에 넣어두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박 이사님 서류와 함께 이동하면서 아마 여기에 끼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영의 놀라운 기억력에 사무실 전체가 숙연해졌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영은 그의 차가운 시험을 또다시 통과했다. 위기가 일단락된 후 아영은 어질러진 준혁의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스케치북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스케치북은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표지에는 희미한 얼룩이 져 있었다. 호기심에 스케치북을 펼친 아영은 그 안에 담긴 그림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케치북에는 준혁이 어린 시절 그린 듯한 그림들이 가득했고 그림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여러 장에 걸쳐 그려져 있었다. 아영은 그림 속 여인이 준혁의 어머니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림 속 여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었다. 아영의 낡은 그림책 속 그림들과 준혁의 스케치북 속 그림들이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아영이 자신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 스케치북은 준혁에게 가장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봉인된 상자와도 같았다. 준혁은 당황하며 재빨리 스케치북을 빼앗아 버렸다.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강아영 씨. 준혁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아영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아영이 준혁에게 인정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장 실장은 아영의 활약을 보고 질투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아영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기미가 보이자 더욱 노골적으로 아영을 따돌리고 험담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인턴이 운 좋게 몇 번 실수를 피했다고 해서 진짜 실력인 줄 아나 봐. 곧 본색이 드러날 거야. 아영은 비서팀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장 실장의 괴롭힘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과 그림 재능이 언젠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그녀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준혁의 스케치북 속 그림과 그녀의 낡은 그림책 속 상징들이 그들의 차가운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준혁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영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JK그룹 본사 대강당은 오늘따라 유난히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J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인턴을 선발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인턴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잠재력을 선보이고 이사회 임원들과 이준혁, 리준혁 CEO의 냉철한 심사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강아영 강 A영에게 이곳은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수술비와 학비를 마련하고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그녀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운명의 무대였다. 아영은 밤낮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했다. 그녀의 낡은 그림책 속 상징들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그 영감을 프레젠테이션에 녹여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가영 씨 떨지 말고 평소대로만 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김 부장 미스터 킴 이 무대 뒤편에서 초조해하는 아영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김 부장은 아영의 진정성과 성실함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당 맨 앞줄 이사회 임원들과 함께 앉아있는 준혁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가끔 아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영의 낡은 옷차림과 긴장한 표정에서 그녀의 지난 노력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아영이 보여준 놀라운 기억력과 성실함, 그리고 순수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위선적인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편 준혁의 비서실장, 장미영 실장, 다이렉터장, 온 아영의 성공을 막기 위해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아영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 준혁의 관심이 아영에게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영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바이러스를 심어 놓았고 아영의 발표 시간에 중요한 자료를 빼돌려 아영이 발표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할 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영을 완벽하게 짓밟고 준혁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드디어 아영의 차례가 되었다. 아영은 심호흡을 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떨리는 발걸음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의 꿈과 아버지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턴 강아영입니다. 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아영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파일을 열려는 순간 화면이 삐빅 소리를 내더니 완전히 멈춰버렸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열리지 않고 준비했던 자료들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당황한 아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마우스를 클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강당 안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이사회 임원들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영을 비웃었다. 이게 뭐야, 고등학생 인턴 수준이 그렇지 뭐. 장 실장이 옆자리 동료에게 비아냥거렸다. 아영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준혁은 아영의 당황한 모습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영이 밤낮으로 준비하던 모습,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공부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장 실장의 얼굴에 떠오른 비열한 미소를 보았다. 모든 것이 장 실장의 계획임을 직감한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때 준혁의 뇌리에는 아영의 낡은 그림책 속 알 수 없는 상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문득 그가 사무실에서 아영에게 빼앗았던 어머니의 낡은 스케치북 속 그림들이 겹쳐 보였다. 준혁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었다. 준혁은 아영의 그림 실력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아영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준혁은 생각했다. 그는 아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준혁은 아영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넘겨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파일이 없어도 당신의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당신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아영은 준혁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신뢰를 읽었다. 그녀는 준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그림책이 들려 있었다. 아영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손상되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여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읊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설명했고 이사회 임원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며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발표는 매끄럽고 완벽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차가운 복도에서 밤새워 외웠던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아이디어들이 흘러나왔다. 준혁은 아영의 발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에는 점차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옳았음을 직감했다. 아영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아영 강 A영의 놀라운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다시금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전의 술렁거림과는 확연히 다른 깊은 감탄과 경외심이 섞인 정적이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아영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장내에는 박수 소리가 점차 커졌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다. 그 순간 이준혁, 리의 준혁 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는 아영의 옆에 섰고 아영은 자신을 향한 그의 따뜻한 시선에 놀랐다. 준혁은 마이크를 잡고 강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한 방해 공작입니다. 준혁의 말에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장미영 실장, 다이렉터장에게로 향했다. 장 실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준혁은 망설임 없이 태블릿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비서팀 사무실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장 실장이 아영의 노트북에 몰래 바이러스를 심고 중요한 자료 파일을 삭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서 장 실장이 아영을 비웃으며 했던 비아냥거리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고등학생 인턴 수준이 그렇지 뭐. 곧 본색이 드러날 거야.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자 강당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사회 임원들은 장 실장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분통을 터뜨렸다. 장 실장은 자신의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조작된 거야, 거짓말이야.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녀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장미영 실장은 오늘부로 JK그룹에서 해고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결정에 강당안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준혁은 아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아닌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아영의 손을 잡고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강가영 씨, 당신은 JK그룹의 새로운 인턴으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뛰어난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준혁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강하영 씨, 준혁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그림 재능은 제가 본 어떤 화가보다 뛰어납니다. 혹시 괜찮다면 JK그룹의 디자인 부서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당신의 그림은 우리 회사의 제품 디자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아영은 준혁의 뜻밖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그림을 좋아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준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당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그림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JK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준혁은 아영의 손에 들린 낡은 그림책을 보았다. 그리고 문득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낡은 스케치북 속 그림들이 겹쳐 보였다. 그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했지만 그림 속에서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다. 준혁은 아영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순수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는 아영에게서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다시금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영의 순수한 열정은 차가운 얼음 같았던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아영은 준혁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당 안에는 아영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아영은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고 차가운 CEO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장미영 실장, 다이렉터장의 몰락은 JK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해고된 것은 물론 그녀의 비열한 행위는 업계에 빠르게 소문이 퍼져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녀를 따랐던 비서팀 동료들 역시 그녀의 악행이 드러나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강아영, 강A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사과는 비록 늦었지만 아영은 그들을 용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아영은 JK그룹 디자인 부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그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림들은 JK그룹의 제품 디자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가 디자인한 휴대폰 케이스와 생활용품들은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고 아영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준혁, 리준혁 CEO는 아영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순수한 마음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의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는 서서히 누그러졌다. 그는 아영의 그림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 순수함을 발견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아영의 작업실을 찾아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거나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아영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대표님, 손을 너무 꾹꾹 눌러 그리시면 딱딱해 보여요. 그림은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야 해요. 아영은 준혁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붓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준혁은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아영의 아버지 병원비와 학비는 JK그룹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빠르게 회복했다. 아영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안정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영은 준혁에게 자신의 낡은 그림책을 선물했다. 대표님 덕분에 아버지도 건강해지셨고 제 꿈도 찾았어요. 이 그림책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대표님께 드리고 싶어요. 준혁은 그림책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빛바랜 그림책 속에는 아영의 부모님이 직접 그린 듯한 알 수 없는 상징들과 짧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림책 속 상징들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의 낡은 스케치북 속 그림들과 겹쳐 보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아영의 그림책 속 그림들은 준혁의 스케치북 속 그림들처럼 순수하고 진정한 예술원이 담겨 있었다. 이 그림들을 당신의 부모님이 직접 그리신 겁니까? 준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다녔어요. 준혁은 그림책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렸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했지만 그림 속에서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는 아영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순수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준혁은 아영의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아픔을 치유하고 아영은 준혁의 과거를 이해하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을 넘어섰다. 준혁은 아영의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아영은 준혁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 이끌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다. 준혁의 사무실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아영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의 집처럼 느껴졌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강아영, 강A영은 JK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를 넘어 이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화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그림은 순수함과 희망을 상징하며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작품은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유수의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디자이너를 넘어 희망을 그리는 예술가로 기억되었다. 이준혁, 리준혁은 아영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아영을 만나기 전에 날카로움 대신 따뜻하고 깊은 온기로 가득했다. 그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간적인 CEO로 변모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효율성과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아영은 준혁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와 행복을 되찾아 주었고 준혁은 아영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JK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고 임직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마침내 봄바람이 부는 따뜻한 날, 아영과 준혁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 후 준혁은 아영의 제안으로 JK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예술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썼다. 준혁은 재단 설립 기념 행사에서 아영의 낡은 그림책과 자신의 어머니 스케치북을 함께 전시하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희망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희 어머니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의 아내가 된 아영 씨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돈이나 명품이 아닌 순수한 열정 속에 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영과 준혁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재단이 지원하는 희망 미술 학교체를 방문했다. 이곳은 아영이 어린 시절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했던 낡은 편의점 자리에 세워진 곳이었다. 아영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준혁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과거의 차가운 편의점은 이제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는 따뜻한 미술학교로 변모했다.
해가 지고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히자 아영과 준혁은 미술학교 옥상 정원에 올라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아영의 손목에는 더 이상 거친 상처가 없었고 준혁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세상의 따뜻한 빛을 비출 것이다. 아영의 낡은 그림책과 준혁의 어머니 스케치북은 그들의 서재 가장 소중한 곳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감동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아영 A영에게 삶은 늘 끝나지 않는 과제 같았다. 18세 고등학교 2학년. 또래 친구들이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고민할 나이였지만 아영에게는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되어 자정까지 이어졌다. 낡고 수수한 교복 아래에는 편의점 유니폼 식당 앞치마, 택배 포장 알바복이 번갈아 걸쳐졌다. 그녀의 손은 또래의 소녀들처럼 매끈하고 부드럽지 않았다. 늘 거칠고 작은 상처들이 많았으며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물감 자국이나 흙먼지가 박혀 있었다. 가방에는 늘 다른 참고서와 편의점에서 싸게 산 빵 한 조각,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보물인 낡고 빛바랜 그림책이 들어 있었다. 학교에서 아영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보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달고 다른 참고서를 펼쳐 공부했다. 그녀의 눈빛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학교 성적은 우수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럼에도 아영은 늘 밝고 긍정적이며 책임감이 강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에게 기대거나 요령을 피운 적이 없었다. 그림처럼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지만 가끔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다. 아영아, 오늘도 남아서 청소할 거지? 담임 선생님의 질문에 아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청소는 익숙한 일이었다.